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 관람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월 6일자로 4월 15일 21대 총선거가 딱 석 달 열흘 100일 남은 날입니다. 그래서 총선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구체적으로 제1당인 민주당과 제2당인 자유한국당 중에서 과연 지금의 수많은 언론이 얘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정말 어려울 것인가. 지금 각종 발표되는 수많은 여론조사 중에서 또 그걸 바탕으로 많은 그 관제 어용 언론들과 또 그 패널들이 마치 민주당이 압승할 것처럼 여론몰이를 해가는 데 있어서 과연 한국당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과 함께 더불어서, 그리고 1월 6일자로 발표된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의 정당 지지율을 중심으로 제가 좀 분석의 말씀을 여러분께 좀 드리고자 합니다. 브리핑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자유한국당 낙심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먼저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가서는 과연 자유한국당이 제1당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의 100일 남은 현재 상황에 비추어서 제가 제 의견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선거라는 것이요, 우리가 그 성경 말씀처럼 아니면 뭐 불경의 말씀처럼 딱 정해져 있으니까 선거는 구도다. 그래서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뭐 3대 요소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구도, 인물, 그 다음에 정책,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온 게 프로모션, 어떻게 선전선동을 하느냐, 홍보를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뭐 조직, 그 다음에 뭐 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구도라고 하는 거죠. 전체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과거, 지금까지도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선거는 지역 구도, 지역주의에 편성한 지역에 기인하는 그 투표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갈리고 있고, 그게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게 그 망국의 지역 감정이라고 그래서 그걸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민주적 노력이 쭉 부단히 있어 왔고, 또 어느 한편으로 보면은 고향 사랑, 고향 발전, 그래서 충분히 자기 지역의 인물을 갖다가 자기 지역에서 몰빵해서 뽑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일종의 이제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치적 박해를 하는 결과로서 선거 과정에서 그런 정치적 박해를 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감정의 가해자하고 지역 감정의 피해자, 그리고 그 지역 감정에 따른 선거 구도가 이렇게 선거 결과가 로서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었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인 많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 21대 총선에도 그런 쏠림 현상은 저는 당연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먼저 구도 속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선거법 개정이라는 이 기본적인 조건이 확 달라졌습니다. 선거법 개정, 그리고 선거법 개정에서 크게 두 가지죠. 엄청난 영향을 미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그 다음에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춰서 53만 명에 이르는 새내기 유권자들의 투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따라서 상당히 선거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과연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18세로 낮춘 이 선거 연령이 흔히 말하는 그 좌익 진보 진영의 민주당에게, 그리고 정의당에게, 그리고 민주당의 이중대로 얘기했던 호남 지역의 어떤 그 야당들의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저는 불리하다고 봅니다. 불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선거 여론조사가 리얼미터에서 지금 나오는 새 첫 번째 주의 정당 지지도입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이 4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41%, 그리고 한국당이 32%, 그리고 정의당이 5.5%,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4.6%. 1월 5일 날 출범한 그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새 보수당은 이번 조사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새 보수당도 그렇게 가면은 결국에는 5% 내외의 그 독자 세력을 할 경우에 5% 내외의 어떤 그 지지는 있을 것이다. 바미당이 상당히 그 어떻게 변화되어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구도 변화가 안철수의 정계 복귀죠. 그래서 안철수가 또 독자 세력과 해서 정당을 하면은 또 5% 내에는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먼저 두 개 정당의 지지율만 보면은 이 득표대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30석 그리고 17석의 캡을 안 씌운 것과 그 다음에 30석의 캡을 씌운 석을 그대로 분석을 하면은요. 자, 민주당은 비례민주당을 안 만든다는 가정하에 먼저 보기에는 민주당은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고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현재 오늘 글자로 얻은 32%에 뭐 한 70%만 먹는다, 한 80%만 먹는다, 25%만 먹어도요. 자, 우선 우리가 30%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0%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300석이죠. 300석에 30%면은 90석을 보존받습니다. 비례 자유한국당이. 그렇지만은 50% 준연동제이기 때문에요. 50% 준연동제이기 때문에 45석을 갖다가 보존받는 겁니다. 이 비례대표 중에서 캡을 씌운 준연동형 비례를 연동을 시키는 정당 득표율과 연동을 시키는 이 30석에 대해서는 비례 자유한국당이 45석을 이렇게 배정받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존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례민주당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5% 정당들이 5%면은 그 300석에 5%니까 15석 아닙니까? 15석에 50% 준다니까 7.5석, 7석씩 배정을 받는다 칩니다. 그러면은 자, 자유한국당이 45석, 7석 해서 다 이게 합쳐서 한 80석이 나왔다 칩시다. 80석이 나왔다 치면은 이 80석을 갖다가 30석의 비율로 맞춰서 보정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최하 비례 자유한국당은 15석을 이 캡에서 먹고 갑니다. 그리고 또 캡을 씌우지 않은 이 17석에 있어서도 3% 이상의 정당들이 또 이 17석을 100분율로 해가지고 또 그 배정받거든요. 여기에서도 여기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몇 석 배정 받겠죠. 몇 석, 17석 중에서는 대여섯 석 이상을 배정 받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비례 자유한국당이 또 그만한 받고, 그리고 정의당, 뭐 안철수 세력당, 유승민 세력당이 여기서 또 한두 석씩, 그리고 아까 캡을 씌운 30석에서 또 한두 석씩 받겠죠. 결국에는 군소야당의 몰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석, 최소 이 비례 의석에서 캡에서 15석을 앞서가는 자유한국당이 과연 일당을 갖다가 차지할 수 없을까요? 이 지역에서 15석을 지역선거 253개의 지역구 선거에서 15석 이상의 차이를 나는 그런 아주 민주당이 그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자, 역산을 해보면요. 자유한국당 표로 자유한국당이 20대 그 공천파동으로 인해서 진박 논쟁으로 해서 공천파동으로 해서 최악의 선거 결과를 얻었지 않습니까? 최악의 선거 결과.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탄핵에 나와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25% 정도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20대 총선거에 정당 투표율에서도 한국당이 가장 많이 얻었습니다. 27표로. 자, 그렇게 얻었는데 지역구를 보면은 최악의 20대에 준해서 봤을 적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 한 총 합치면 70여 석 좀 넘습니다. 거기서 자유한국당이 근 60석 가까이를 됐습니다. 이번에도 60석 가까이 못 될까요?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122석의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20대 선거에 압승을 했습니다. 압승을 했어요. 그래서 79석, 금 80석을 먹었어요. 그 수도권에서는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 용인 쪽에 그 한성교 의원을 비롯한 그쪽 몇 석하고, 그 다음에 경기 북부 쪽에 과거에 뭐 정병국 의원이라든지, 그 다음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양평 가평, 그리고 인천에서의 그 저쪽 북부 지역, 공장지대가 아닌 북부 지역.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여 석, 그리고 충청권에서의 정진석 의원을 포함한 몇 석을 얻어서, 그래서 지역구에서 자유한국당이 90석을 정도를 얻었어요. 민주당은 물론 지역구에서 전체적으로 110석에 가까운 석을 얻었죠. 그래서 비례대표를 합쳐가지고 민주당이 한 석 차이로 123석으로 제1당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 민주당이 지역구 외에, 그리고 이 17석에서 나오는 비례대표, 캡을 안 씌운 비례대표에서 5, 6석 외에는 이 30석에서는 15석 이상을 고스란히 한국당에 내줍니다. 그런데도 참 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자유한국당의 그 어떤 그 기울어진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20대 최악의,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최악의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갖다 도입해 본 결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민주당이 정말 스스로 자가당착에 해서 너무나 똥줄이 타기 때문에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서 온다 하더라도 이 캡시온 30석 중에서 결국에는 한국당과 민주당이 몇 석씩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군소야당은 오히려 더 보존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좌익 연정의 꿈이 상당히 날아갈 거고, 정의당이 가장, 군소야당 중에서도 정의당이 가장 흔히 하는 말로, 시쳇말로 피를 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분석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댓글로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히 댓글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이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구도 변화는 안철수의 복귀입니다. 안철수의 복귀는 수도권에서의 민주당의 문재인의 실정에 대해, 경제 실정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싶지만 한국당의 손이 안 가는 이런 흔히 말하는 그 중도 세력, 합리적 그 보수, 개혁적 보수, 그리고 중도 개혁적, 이 좌익이 아닌 이 유권자들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연령층으로는 20대, 30대까지, 30대 남자까지 좀 있는 거고요. 이게 안철수 세력이 상당히 흡인하는 겁니다. 가만 놔두면은 정의당이나 민주당으로 갈 상당히 가능성이 많고, 아니면은 유승민 세력에 갈 세력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안철수가 독자 세력을 해도 이 정도인데, 안철수가 정말 나중에 자유한국당과에서 범통합추진위원회에서 중도보수 대통합 빅텐트를 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한교안의 자유한국당과 안철수 세력과 통합을 하고 나서 나중에 유승민의 이 8석 세력도 정말 온다고 해버리면은요, 중도보수 대통합의 이 빅텐트가 쳐지면은 수도권에서 민주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합니다. 민주당 망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된다면 쉽진 않죠. 정말 그 빅텐트가 돼서 유승민, 안철수, 한교안 다 합친다. 그 다음에 유승민 그대로 가고 한교안, 안철수 합친다. 그리고 안철수가 일환으로 독자 노조로 간다. 안철수 독자, 유승민 독자로 간다. 그렇게 해도 민주당한테 수도권에서는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군소야당들 달래가지고 다 농촌 지역구 보존해줬는데, 광주 전남 18개 지역구, 그리고 전라북도 9개 지역구인가요? 여기서 민주당이 싹쓸이 할 수도 없어요. 제가 보는 구도는 이렇습니다. 제가 보는 구도는 이런데도, 자, 그 다음에 인물로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인물은 누구나 지금 영입해서 선거 때가 되면 2월달 되면은요 다 새 인물이 납니다. 새 인물이 납니다. 근데 지금 환경이 어떻습니까?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이 악마의 저주와도 같아요. 한국당이 조금만 잘못하면, 한교안 대표가 조금만 잘못하면, 뭐 나경원 원내대표, 심재철 원내대표가 조금만, 어느 그 중진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막말 플레임 걸고, 이렇게 침소봉대해가지고 한국당은
고여있는 물이고, 마치 보수 통합이 뭐 절체절명의 뭐 과제인 것처럼 한국당이 엄청난 혁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홍보가 안 돼, 프로파간다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디가 있느냐? 이 악마의 저주와 같은 정말 어려운 언론 환경, KBS, MBC를 필두로 해서, 그리고 꽉 목줄 재고 있는 그 좌편향 선양의 그 종편 몇 개 하고, 정말 TV조선하고 채널A 빼놓고, 그 다음에 뉴스 전문 채널 YTN, 연합뉴스TV, 국가기관 통신사 텔레비전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정말 애국 선동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몰이하는 서초동 집회 주동자 유시민을 비롯한 관제 어용 패널들 전부 다 나와서 한국당을 갖다가 완전히 기득권 세력, 독재 세력의 후예, 그리고 극우 정치, 태극기 부대하고, 뭐 태극기 부대는 어떻습니까? 태극기 부대 아주 무슨 나쁜 사람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면서 막말 프레임 씌우고, 탄핵의 프레임 씌우고, 독재 후회란 프레임 씌우고, 매국노 집단의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가는 이 나쁜 언론 환경 속에서도 자유한국당에는 여기까지 버티고 있는 거고, 오늘 1월 6일도 최연애 철도공사 고레일 사장했던 그 여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불출마 선언했어요. 불출마 선언은 11번째입니다. 지역구가 탄탄하고, 그렇게 했던 감동적인 대임사, 불출마 선언했던 용인 한성교 의원, 불출마 선언했어요. 부산의 북강서을, 의정활동 그렇게 잘했던 김도호 의원 불출마 선언했어요. 황교안 대표 비서실장이에요. 김세현 의원 말할 것도 없고, 여상규 법사위원장, 경남의 남해 그쪽 지역에 불출마 선언했어요. 이렇게 자기 희생적인 불출마 선언을 하는데도 언론이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언론이. 예? 이런 부정적인 요인. 거기다가 또 자기들의 정치적 입지를 파기 위해서 정말 대표 이상급의 대통령 후보급들의 인물들이 한교안 대표 총선에서 어떻게든 통합하고 힘을 못하고 보태고 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보면은 내부 총질하고 있어요. 내부 총질.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이런 또 나쁜 부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세 번째로 부정적인 요인은 한교안 대표의 정치 역량 부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예? 솔직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불출마 선언을 하는데 자꾸 타이밍을 놓침으로써 마치 혁신을 하지 않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그 뒷북치는 어떤 이런 스케줄 때문에 자꾸 혁신을 거부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정말 고여있는 물과 같은 그런 보수의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다가 덫을 씌우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그대로 당하면서 본인 스스로 자꾸 타이밍을 놓치는 어떤 정치적 전략 부재, 그리고 혁신을 위한 몸부림치는 노력, 이것이 사실은 조금은 1%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평가 속에서도 구도 자체가 저는 저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 한교안 대표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요인과 구도 속에서 어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어떤 구도의 요인, 그리고 18세 고3 새내기 잠깐 첨부해서 말씀드리면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도시에 고3 아이들이 다 몰려 있어요. 농어촌 지역이나 소도시는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근데 전체 평균적으로 53만 명이기 때문에 전체 지역구 253개로 나눠도 한 2,000명의 표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전부 민주당으로, 전부 정의당으로, 전부 흔히 말하는 자익 진보 진영으로 다 쏠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가 있고 엄마 아빠가 다 50대입니다. 50대 엄마 아빠가 어떻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걸 다 보고, 그 다음에 특히 조국의 아들 딸들이 얼마나 특혜를 누렸는가, 그 불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마치 무슨 정교조 선생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몽땅 그리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선거 구도 측면에서의 선거법 개정과 거기에 따른 준연동제 비례와 18세 연령의 새내기 투표자들의 53만 명의 출연, 이런 것이 꼭 자유한국당에게 불리한 것만 아니다. 민주당의 몰표로 가는 것만은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또
안철수의 복귀로 해서 좀 구도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유한국당의 유리한 구도는 뭡니까?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과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실정입니다. 지금도 헛소리하고 있어요. 예? 수출이 13개월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예, 그리고 내년에 되면 우리가 전 세계 200개 정도 되는 국가에서 수출로 인해서 우리가 5대 강국에 들었는데 지금은 627위로 지금 밀려나고 있어요. 이랬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 나와가지고 기호 1번 전기차 1호 이렇게 들고 말이죠. 그 어디 신문에 있던데요. 전기차 1호 들고 기호 1번 선전하는 선거운동하고 있어요. 경제가 좋아진다고. 참네 기가 막혀서 저는 그래서 야당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참 밑바닥으로 자영업 지금 다 몰라겠습니다. 수도권이요 대도시에 전부 장사하신 분들 미장원 이발소까지 한번 다 가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매출이 반으로 다 떨어졌는지. 그런 그 서민 경제, 국민 경제의 초토화된 문재인 정부의 실정, 문재인 정부 어떻게 보면 악정입니다. 악정. 정말로 여기가 결코 민주당에게 저는 꼭 유리하지 않다. 자유한국당이 해볼 만하다. 그리고 이런 구도수가 긍정적인 요인을 보면은 훨씬 더 자유한국당이 잘하면은 일당도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말씀드린 악마와 저주 같은 악마의 모습을 갖춘 언론 환경, 언론 애곡 조작, 억지 주장, 유촉세와 같은 유시민과 같은 그런 패널들, 그리고 홍위병들의 그런 선전 거짓 선동에 그 나팔수들의 선동, 그리고 내부 총질 이제 그만합시다. 그만하세요. 그리고 한교안 대표의 좀 더 혁신적인 노력, 통합의 노력과 혁신적인 노력을 한교안 대표가 지금보다 한 3g만 더 해서 반복만 나가면은 저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문재인 정부가 2년 6개월 동안 나라를 거덜냈거든요. 그것은 시청자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어찌 됐건 간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의 총체적 실패에 대해서 심판하는 야당 세력이 결집해서 표를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과 제도적 정비가 제1야당에게 유리하게 됐다. 저는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제1야당으로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조금만 더 잘하면 제1당도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감히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총선 100일을 앞두고 21대 총선 4월 15일을 좀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 민영상 칼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